들어보셨죠? 팔로알토 리서치 센터라고. 그 연구소에서 개발됐는데 지록서에서 안 쓰고 버린 기술을 갖고 창업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쓰리컴, 지록서에서 쓰여지지 못한 기술을 주워다가 창업한 기업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용하시는 와이파이 기술도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엄청난 기술을 지록서는 왜 특허 관리도 안 하고 버린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마존이 뭐 하는 기업이에요? 얘기할 기분 아니에요? 전자상거래 업체죠. 1997년 희귀도서 희귀음반 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상품을 사고 파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성장해 있어요. 매출을 들여다보면 60% 이상은 전자상거래업에서 만들어집니다. 전자상거래 업체 맞아요. 그런데 영업이익을 들여다보면 다른 얘기예요. 영업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사업은 뭡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자, 창업을 했어요, 아마존이. 사업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마존이 늘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영역을 확장할 때마다 IT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고 운영해서 연계를 시켜야 돼요. 골칫거리였어요. 그런데 십수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아마존이 생각합니다. 야, 이거 봐라. 대부분의 기업이 창업을 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할 때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할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상품으로 만들면 시장이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시작한 게 아마존의 웹 서비스입니다. 지금은 IT 서비스업 상당 부분을 잠식해 들어갔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업체입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서비스 업체입니까? 뭐 하죠? 이 부분에서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택과 집중. 그렇죠? 수십 년 전에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마이클 포터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개념을 이론으로 체계화시켜요.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제 질문은 뭐냐? 자, 전자상거래업을 하던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IT 서비스업으로 치고 들어갔어요. 요거는 선택과 집중 관점에 부합되는 의사결정입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선택과 집중 개념에서 봤을 때는 부합되지 않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이전에도 지금도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선택과 집중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의미는 바뀌었어요. 마이클 포터가 수십 년 전에 선택과 집중을 이론으로 체계화했을 때는 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에요? 영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에요. 어떤 시장? 하이엔드 시장, 로우엔드 영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영역에 대한 구분은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영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에요? 역량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에요. 근데 핵심 역량 잘못하다가 망한 기업도 있어요. 여러분 제록스라고 아세요? 복사기. 예. 1959년 세계 최초 건조공법 복사기를 시장에 출시해요. 제록스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어로 제로스가 건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조공법 복사기를 처음 내놓으면서 상품명을 제로스로 했다가 이제 기업명이 됐는데 그때는 코닥처럼 앞뒤 철자 같은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뒤에다 X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서 제록스가 된 거예요. 59년에 복사기가 출시되니까 시장이 환호합니다. 이게 처음 출시됐던 복사기인데 1분에 5장에서 6장을 복사해냈어요. 그 전에 복사기는 뭘로 해요? 등사기 아니면 먹지대고 했단 말이에요. 시장이 난리가 나요. 근데 시장이 꼼짝도 안 해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비싸요. 1959년에 복사기가 출시될 때 대당 가격이 얼마였냐면 2만 불이었어요. 지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하나로 한 6억 될 겁니다. 1959년에 저 조그만 기계를 6억 주고 살 수 있는 미국 기업이 흔치는 않았어요. 시장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내려야 되죠. 근데 가격을 내릴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2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체스터 칼슨이라는 한 청년이 있는데 법률 사무소에 근무해. 얘 하는 일이 뭐냐면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먹지대고 서류 복사하는 게 얼마나 따분했겠어요. 야, 먹지대고 복사하는 방법 없을까? 혼자 연구하고 고민하고 건조공법 복사기 원리를 찾아내요. 그거 들고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기업이 뭐냐면 IBM, 코닥 이런 기업이에요. 기업 찾아다니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둬요. 근데 그때 사진기 용품 생산하던 할로이드라는 기업이 그 기술을 사들여요. 그리고 21년 투자해서 복사기를 내놔요. 그래서 복사기가 출시될 때는 막 기업의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돈도 있는 대로 가져다 쓰고 이제 버틸 상황이 못 돼요. 그래서 사실은 복사기 가격을 내리기도 여의치가 않단 말이에요. 빠른 시간에 투자를 회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월 67불의 복사기를 대여해요. 그리고 한 달에 3,000장 이상 복사를 하면 장당 30전씩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이전의 시장에서는 렌탈 서비스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시장에 처음으로 렌탈 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것이 제록스라는 기업이에요. 그 가격도 기업들에겐 부담이 됐지만 대당 6억씩 하는 것보다는 진입장벽이 떨어졌잖아요. 시장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지록스는 세계 최고 기업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돈이 주체가 안 돼요. 그 돈 갖고 뭐 했어요?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지역에 기업 부설 연구소를 만들어서 미래 기술에 투자를 해요. 들어보셨죠? 팔로알토 리서치 센터라고. 줄임말로 파크라고 그래요. 그 연구소에서 개발됐는데 지록스에서 안 쓰고 버린 기술 갖고 창업된 기업.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3컴 이런 기업들이 다 그 연구소에서 개발됐지만 지록스에서 쓰여지지 못한 기술을 주워다가 창업한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서 그런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나중에 그 지역이 뭐가 돼요? 실리콘밸리가 돼요. 실리콘밸리에 초석을 다진 기업이 지록스예요. 그럼 제가 질문이 있어요. 아니, 그럼 그 엄청난 기술을 지록스는 왜 특허 관리도 안 하고 버린 거예요? 선택과 집중 때문이에요.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까? 철저하게 복사기 시장에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사용하시는 와이파이 기술도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 엄청난 기술들이 많단 말이에요. 스스로의 핵심 역량을 뭘로 정의했어요? 복사기 제조 기술.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복사기에 접목시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 그냥 특허 관리도 안 하고 버렸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저한테 자료를 주면서 그럼 지록스의 핵심 역량이 뭐야라고 정의하라고 하시면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BM도 못 알아본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기술을 사들였어요. 기술 가치 평가 역량이 이 기업에는 있었어요. 또 하나는 렌탈 서비스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렌탈 서비스 개념을 도입해갖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역량이 지록스에는 있었어요. 스스로의 역량을 이 두 가지로 정해놓고 있었으면 어땠겠어요? 그 연구소에서 나오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구글, 아마존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핵심 역량 정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보다 고객을 다시 한번 정의하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핵심 역량도 다시 한번 정의하자. 아시겠죠?